크리스마스 이브. 펄롱이 이렇게 일하러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었다. 며칠째 뭔가 가슴이 얹힌 것 같았지만 펄롱은 평소처럼 옷을 입고 비첨스 감기약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고 야적장으로 걸어갔다. 일꾼들이 벌써 나와 정문 밖에 서서 주위에 손을 호호 불고 발을 구르며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펄롱이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일꾼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게으름 피우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한테서 최선을 끌어내려면 그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고 미시즈 윌슨이 말하곤 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딸들을 두 군데 무덤에 데려가 펄롱의 어머니뿐 아니라 미시즈 윌슨의 무덤에도 꽃을 놓게 하길 잘했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펄롱은 일꾼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정문을 열고 기계적으로 야적장, 적재물, 명세표를 확인한 다음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에 시동을 걸자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나왔다. 트럭을 몰고 길을 나왔으나 오르막을 오르기가 힘겨웠고 펄롱은 엔진 수명이 다 돼서 아일린이 원하는 대로 집 앞쪽 창문을 새로 하기에는 내년에도 어쩜 후년에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외곽으로 나가자 몇몇 집은 매우 힘겹게 사는 게 확연히 보였다. 최소 67집에서 펄롱을 조용히 옆으로 데려가 대금을 외상으로 달라고 했다. 펄롱은 다른 집에서는 최선을 다해 명절 분위기에 걸맞게 잡담을 나누었고 카드와 에메랄드 사탕 한 통, 퀄리티 스트리트 사탕, 파스닙 한 자루, 요리용 사과, 브리스톨 크림 쉐리 한 병, 블랙타워 와인, 한 번도 안 입은 여자용 코듀로이 재킷 등을 선물로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개신교도 남자 한 명은 펄롱 손에 5파운드 지폐를 쥐어주며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자기 며느리가 막 둘째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했다. 몇몇 집에서는 학교에 안 간 아이들이 달려나와 석탄자루를 들고 온 펄롱을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반갑게 맞았다. 펄롱은 수차례 돈이 있을 때는 자신에게 땔감을 구입하곤 했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문 앞에 장작 자루를 두고 왔다. 그중 한 집에서는 조그만 남자아이가 트럭으로 달려오더니 석탄 한 덩이를 집었는데 누나가 따라 나와 동생을 찰싹 치고는 더럽다고 내려놓으라고 했다. 씨발, 남자아이가 말했다. 씨발 꺼져. 여자아이는 태연하게 펄롱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붙이고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저씨는 신사래요. 좋은 사람들 있지. 펄롱은 차를 몰고 시내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주고받는 것을 적절하게 맞추어 균형 잡을 줄 알아야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알았고 왜 어떤 집에서 받은 사탕 따위 선물을 다른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늘 그렇듯 크리스마스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면 둘 다를 끌어냈다. 야적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삼종기도 종이에 올린 지 이미 한참 지난 시간이었지만 일꾼들은 아직까지 기분 좋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빗자루질을 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물을 뿌려 닦고 있었다. 펄롱은 재고를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조립식 건물 문을 잠그고 예보대로 눈이 올 때에 대비해 트럭 보닛 위를 자루로 덮었다. 그런 다음 돌아가며 수도가에서 손을 벅벅 문질러 닦고 부치에 묻은 검댕을 씻어냈다. 마지막으로 펄롱은 트럭에서 외투를 꺼내 입고 정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날 저녁 식사는 케호 식당에서 회사 돈으로 먹었다. 미시즈 케호는 축제 분위기가 나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마다 돌면서 그레이비 소스, 메시드 포테이토, 쉐리 드라이포, 크리스마스 푸딩과 크림을 추가로 주었다.
남자들은 여유롭게 식사를 마친 다음에도 계속 남아서 흑맥주와 에일을 앞에 놓고 느긋하게 담배를 나누어 피고 미시즈 케오가 내놓은 빨간 냅킨으로 코를 풀었다. 펄롱은 더 있고 싶지 않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며 일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등 평소에 잘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 싶어 머무적거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이미 다 나누어 주었다. 펄롱은 일꾼들과 악수를 나누고 계산을 하러 갔다. 피곤하겠네. 계산하러 온 펄롱에게 미시즈 케오가 말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일하니까. 아주머니만큼 하겠어요. 왕관을 쓴 자는 머리가 무거운 법이지. 미시즈 케오가 웃으며 말했다. 미시즈 케오는 작은 배 모양 그릇에 담긴 그레이비 소스를 냄비에 붓고 메시트 포테이토를 긁어 담는 등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나 저나 한동안 바빴네요. 펄롱이 말했다. 며칠 쉬면 괜찮겠죠? 남자로 태어나 쉬는 날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미시즈 케오가 말하곤 또 한 차례 걸걸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앞치마에 닦더니 출납기에서 계산을 했다. 펄롱이 지폐를 건네자 미시즈 케오는 지폐를 출납기 서랍에 넣고 잔돈을 들고 카운터 뒤에 나와 펄롱 옆에 테이블을 등지고 섰다.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 빌.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저기 수녀원 그 양반하고 충돌이 있었다며? 잔돈을 받아든 펄롱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시선은 걸레바지 속으로 떨어져 걸레바지를 따라 방구석까지 갔다. 충돌이라고 할 건 아닌데 네, 아침에 거기 잠깐 있었어요.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 일에 관해 말할 때는 조심하는 편이 좋다는 거 알지? 적을 가까이 두라고들 하지. 사나운 개를 곁에 두면 순한 개가 물지 않는다고. 잘 알겠지만. 펄롱은 갈색 카펫 위에 서로 엮인 검은 고리 무늬를 내려다보았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미시즈 케오가 펄롱의 소매를 건드리며 말했다. 말했듯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 수녀들이 안 껴있는 데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해. 펄롱이 뒤로 물러서 미시즈 케오를 마주 보았다. 그 사람들이 가진 힘이 딱 우리가 주는 만큼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미시즈 케오는 말을 멈추고는 극도로 현실적인 여자가 가끔 남자들을 볼 때 짓는 표정, 철없는 어린애 보듯 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일린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다. 사실 꽤 많았다. 내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시즈 케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나만큼이나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딸들도 잘 키우고 있고. 알겠지만 그곳하고 세인트 마거릿 학교 사이에는 얇은 담장 하나뿐이라고. 펄롱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곧 누그러졌다. 알아요, 아주머니. 이 근방에서 잘 풀린 여자애 중에서 그 학교 안 다니는 애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야. 미시즈 케오가 손바닥을 펼치며 말했다. 압니다. 교단은 다르지만은 다 한 통속이야. 어느 한쪽하고 척지면 다른 쪽하고도 원수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 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펄롱이 말하며 자기가 받은 거스름돈을 다시 미시즈 케오의 손에 돌려주었다.